이재명 대통령 부부,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13일 오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 소방 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별 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 허위 선생의 외고손, 남매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민금호 선생의 외고손자 김막심 씨, 고 김경천 선생의 고손녀, 김알리나 씨 등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 최민서, 일병에 부친 최재우 씨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박수동 소방장의 부친 박천복 씨도 함께했습니다. 서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도 초청됐습니다.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서두권 씨,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영 상사의 배우자, 강정순 씨와 딸 조씨는 해군 중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인 고 임재엽 상사의 부친 임기수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315이거 당시 도림마산병원 간호사로 재직하며 부상당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치료했던 정성자 씨,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록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당신이 지켜낸 대안,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사 영상 상영, 태극기 배지 증정, 대통령 인사말, 오찬, 감사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습니다. 태극기 배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음에 품어온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으로 뒷면에는 참석자들의 이름을 새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라며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은 하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선열의 뜻을 이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 군경의 부모,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참석자들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의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보상 범위와 대상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보훈 정신 계승과 보훈 외교 확대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박건용 전몰군 경비망인회장, 양재혁 518유족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함께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후 오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과 소감을 밝혔습니다. 독립유공자 조이대 선생의 증손녀 조연희 씨는 보훈이란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임을 배웠다며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내신 자유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청년이자 후손인 저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양궁 대표팀 감독 권현주 씨는 국가유공자 1급 상위자로 살아오며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도 2023년 독일 인빅터스 게임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에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상위군인들이 도전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한다며 국민께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록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는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되기까지 15년 동안 북한 간첩의 선동에 의한 폭도가 되어 숨죽여 살아왔다며 당시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픈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을 알리자고 다짐했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오찬에는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내일 14일이 말복인 점을 고려해 오골계 능이 전복탕과 풍천, 민물장어구이 등 보양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오찬 이후에는 어린이 합창단 엔젤스 합창단과 국악인 하윤주 씨가 나하나 꽃 피어 내 나라 대안을 부르며 감사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호국민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기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의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2026년 8월 13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기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때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주소연입니다. 광주 시민이 군인에 의해 지치는 것을 보면서 광주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 광주 시민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군 취사반으로 도청에서 활동했습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되기까지 15년 동안 저는 북한 간첩의 선동에 의한 폭도가 되어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이후에도 518을 폄훼하는 세력들에 의해 상처가 덧나고 아플수록 더 깊이 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집에서는 518이라는 말이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진실이 묻히고 훗날 우리는 영원히 폭도가 되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록만이 진실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신문을 스크랩하고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518 시민군이었다는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 노트를 꼭꼭 숨겼습니다. 우연히 노트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여고생일기라는 별칭과 함께 광주 518 기록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시위가 어떻게 폭력이 되는지, 평화로운 시민이 어떻게 폭도로 낙인이 되어 기록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저를 다시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진실을 덮는다. 아픔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았던 사실을 알리자 라는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제야 아픔도 무뎌지며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3일 계엄 뉴스를 보면서 바로 국회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라도 발포하면 여의도는 80년 5월의 광주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과거가 미래를 살린다는 표현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518 유공자인 저까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시는 대통령님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키며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을 귀감으로 삼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8 13 주소연 소감문